네, 조국 장관 논란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청렬 용인대 정치학 교수, 최병목 TV조선 해설위원, 신지호 박사, 강선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네. 별장 접대 의혹을 한겨레에서 보도를 했는데,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를 했는데 사실 무근이다라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었어요. 그렇죠.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한겨레 20일에서 보도한 거를 한겨레 신문에서 인용해서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공동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우선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이 사실은 완전한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된 지 지금 2달 남짓 됐잖아요. 그러면 검증을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실에서 했을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 민정수석이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이란 말이죠. 그리고 루머도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아하.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어제 오전 중에는 이 부분에 관해서 논평을 안 하다가 예. 오후에 들어서 논평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우리가 검증을 했으나 예.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하. 자, 그렇다면 한겨레 21은 도대체 뭘 근거로 해서 썼느냐. 그래서 한겨레 21 그 기사 내용을 보면 김학의 성접대 의혹 재수사 이 사건을 잘 아는 예. 재수사 과정을 잘 아는 핵심 관계자 3인 이상으로부터 들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허. 그럼 도대체 그게 누구냐 하는 건데 적어도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을 보면 그 대검의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있어요. 그 진상조사단의 이모 검사가 예. 윤중청 씨를 만나서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 그때 3명의 검사, 고위 검사를 얘기했다는데 그중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었다는 거죠. 아하, 예. 그런데 그거는 비공식 그 면담이에요. 예. 그런데 나중에 검찰 그 재수사팀으로 넘어와서 재수사팀이 윤중천 씨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안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하, 예. 그리고 실제 알지도 못한다. 예. 그렇다면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데 그 부분을 한겨레 21일이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기사를 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일명 김학의 사건의 수사단장을 맡았던 여환섭 대구지검장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초기에 그 정식 조사가 아니라 외부에서 조사상 관계자가 윤중천을 만났을 때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는 것은 아니고 뭐 친분 있는 법조인들이 누구냐 이런 걸 물으면서 아주 애매한 표현인데 만난 적도 있는 것도 같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기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윤중천에게 물었더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 윤석열에는 없었다. 윤석열은 없었습니다. 그거다. 당시 진상조사단에 참여한 변호사는 이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야권에서는 이게 윤석열 흔들기 공작이다 뭐 이러면서 비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도 뭐 서초동에서 집회가 열리지만요. 거기서 나오는 구호 중에 하나가 윤석열 물러나라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그 이제 여권 사람들은 상당히 좀 배신감 같은 뭐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뭐 정경심 씨가 뭐 윤석열 총장이 우리를 배신했다 이런 그 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이고 네. 그런데 검찰총장은 아시다시피 임기 제한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강제 해임시키고 이런 게 사실상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망신을 주거나 여러 가지 그 압력을 가해서 물러나게 하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외압이 증폭되고 있는 과정에서 딱 이런 기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 정치적 의도를 의심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한겨레 21의 어떤 매체의 그 정치적 성격상 더 뭐 그렇게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야당의 비판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윤석열 검찰총장 흠집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물타기, 본질 흐리기 공작은 지칠 줄 모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그 당시 검증한 조국 전 민정수석 무엇을 한 것입니까? 좋습니다. 이 물타기 진실 모두 밝혀냅시다. 여당 당당히 나서십시오. 윤석열 총장 부분도 특검합시다. 조국 일가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절정에 달한 시점에
이 같은 기사가 보도된 것이 우연의 일치입니까? 설령 해당 기사가 신빙성이 있다 해도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총장을 파면할 자격이 없습니다.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라며 조국 임명을 강행하던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의혹이 전면 규명되기 전까진 그의 행보를 막아선 안 될 것입니다. 자, 이 사실 무근으로 지금 판명이 난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접대 의혹. 그런데 과연 왜 이런 문제가 제기됐는지 저희 패널 분들에게 한 줄 평을 부탁드렸습니다. 최창렬 교수님부터 볼까요? 검찰 압박 카드 맞불 프레임으로 작용할 수 있음. 그 기자가 이거를 이제 맞불 프레임으로 하려고 기사를 썼다고 단정할 수는 없죠. 예. 그리고 검찰을 압박하기 위해서 썼다고 할 근거도 아직은 없어요. 예. 기자는 기자대로 어쨌든 취재가 됐으니까 썼겠죠. 예. 근데 앞서 이제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이 조국 사태가 꽤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제 네. 10월 9일이 지났으니까 석 달째예요, 이제. 8월 9일 날 내정되고 9월 9일 날 임명됐으니까 장관으로. 예. 이런 쭉 진화되는 과정을 보면요. 일단 검찰과 청와대도 어쨌든 대립적인 건 분명한 거고 우리가 굳이 뭐 그거를 뭐 얘기 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예. 검찰 대 법무부의 뭐 대치 관계, 그다음에 뭐 서초동 집회, 광화문 집회 이렇게 돼 있고 검찰 개혁 조국 수호는 한 이제 패키지로 가고 있고 말이죠. 예. 네.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신문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은 이게 어떠한 것들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굉장히 사람들이 민감하고 지금 이 동원된 심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예민하죠, 지금. 군중 심리가 예. 있단 말이에요. 예. 더구나 오늘이 서초동 집회고 검찰 앞에서 하잖아요. 예. 네. 근데 윤석열 제 관련 이 기사가 나오니까 일단 어제 청와대는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 반응했지만 조국 장관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예. 무근이다. 그리고 맞아요. 네. 윤석열 총장 당시 인사청문회 때도 이거는 이미 사실 무근이라는 게 밝혀졌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검찰 압박을 하기 위한 더 좋은 카드가 되고 있는 것만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초동 집회 모인 분들이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이거 우리 사용하지 말자라고 안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얘기를 이제 해 나갈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정경심 교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맞불 프레임이 될 수 있죠. 윤석열 예. 총장도 도덕적으로 타격이 큰 사람이다 원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검찰 수사의 당위성이나 정당성 같은 것들을 훼손시킬 수 있는 결과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또 크게 봐서는 하나의 프레임 전쟁이 아닌가 이렇게 하나의 보여집니다. 프레임 네. 전쟁. 강선우 전 부대변인께서는 검찰 개혁, 이례적 보도하고 물음표를 네. 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도에 대해서 지금처럼 민감한 시기에 도대체 왜 이런 보도를 냈느냐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네.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런 평가도 있는데 저는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게 일단 이 기사의 그 팩트를 좀 찾아보면은 그 윤석열 총장이 그 접대를 받았느냐 여부에 대해서 제일 먼저 따져 물었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그 조사 과정 중에 윤석열이라는 이름 세자가 거론이 됐느냐에 대한 그런 물음을 짚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취재원이 핵심 관계자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여기서 좀 가려져야 될 거는 그 핵심 관계자가 이 수사 전반을 얼마만큼 볼 수 있는 사람이었느냐 그 세 명이 그거는 좀 가려져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세 가지 팩트에 기반을 해서 그렇다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기사를 썼느냐 따져보면 저는 결국은 검찰 개혁을 하자는 그런 목소리의 일환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하, 예. 그럼 왜 지금 이 시기냐? 지금처럼 국민의 관심이 뜨거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검찰 개혁에 관해서.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이제 크게 두 부류로 보자면 하나는 이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라.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권력이 너무 비대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비대한 권력을 아주 수십 년 동안 지켜오기 위해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해왔다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 기사의 목적은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는 저는 그런 기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기사가 지금 나열하고 있는 어떤 팩트는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금 더 가려져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예. 그렇다면 이 기사를 쓴 목적도 함께 살펴봐야 된다. 이 기사를 쓴 목적은 검찰 개혁을 하자는 그런 기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특별히 이례적이라거나 아니면은 지금 뭐 굉장히 예민한 시기에 윤석열 총장을 좀 흔들려는 기사다. 그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편집장님은 검증 부실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검증 부실이라는 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네. 기자가 제대로 검증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기자가 제대로 검증을 못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왜 예. 흔히 우리 데스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중에 많은 얘기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얼핏 듣기에 기사가 되는 것 같은 얘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거 기사로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기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인지 여부 이걸 다 확인하고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현장 기자가 그걸 확인해 오잖아요. 그러면
데스크를 보는 사람, 그러니까 일선 기자 말고 뭐 부장이나 뭐 차장이나 예. 이런 사람들이 또 이 기사가 얼마나 정확한 것인가. 왜냐하면 그 최종 책임을 또 본인이 져야 그렇죠, 되니까 예.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 데스크의 기능이 좀 부실했던 거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그게 예. 왜 그러냐면 이 기사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딱 뜯어놓은 게 저희는 이제 기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데스크 이렇게 역할도 오래 보면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보면 이 기사가 아주 탄탄하게 취재가 돼 있다. 아니면 약간 엉성하다는 느낌을 충분히 받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확인을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수사 과정 이걸 잘 아는 핵심 관계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걸 잘 아는 핵심 관계자는 직접 수사한 검찰 외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어허. 그렇죠? 그러면 그 검사가 얘기해 줬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팩트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본다면 이 기사를 처음 취재한 기자는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 기사를 한겨레 21에 싣고자 했을 때 그 데스크를 했던 사람들 예. 그러니까 저 월간조선 편집장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편집장 같은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검증을 해서 기사를 실었어야 되는데 예. 그걸 잘 못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잖아요. 예. 저거 제가 보건대는 앞으로 이제 법정에 갈지 모르겠으나 예. 법정에 가서 별로 잘 방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데스크의 검증 부실이라는 검증 부실이다, 거군요. 이런 데스크의 얘기입니다. 네. 민정수석실의 검증 부실이 아니라 데스크의 신지호 박사님은 지금 배은망덕 응쟁이라고 예, 이 했습니다. 배은망덕을 제가 우리 어맹커 배려하고 한자로 안 썼습니다. 예. 오늘. 근데 한자예요, 좀. 이런 기사를 왜 썼을까 하니까 이 이제 정치권 인사들이 그 언어 습관 중에요. 뭐 예산을 지역구에 따라 주면 내가 해줬다. 그리고 누구를 천거해서 어디 자리에 앉게 하면 그것도 내가 해준 거다. 다 이게 거의 그 내가 해준 거라는 게 입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총장이 적폐청산 수사를 본인들 마음에 잘하고 열심히 해서 이렇게 앉힌 건데 사실 그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럼요. 그 심리에서 보면은 그 앉혀줬는데 예. 누구 덕에 그 자리에 앉았는데 그렇게 그 조국 일가 수사를 그렇게 세게 할 수가 있느냐. 아하. 거기서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건 배신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총장을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보는 그런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고. 예. 근데 이제 한겨레 신문도 약간 그런 그 심리적 뭐 문제 그 속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우리 지금 최병목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오보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이 심리가 또 나타난 게 청와대 반응이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제 예. 이 한겨레 보도에 대해서 기자들이 계속 청와대 관계자한테 이렇게 확인을 했잖아요. 네. 근데 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 이른바 NCND예요. 예. 그러니까 당시 그러면 윤석열 총장 이 건에 대해서 그러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했을 텐데 그 결과하고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그냥 간단하게 사실 확인 예스 노만 확인해 주면 되는데 예. 그걸 굳이 NCND로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겠는가. 아하. 그 대목도 좀 석연치 않고 그런 것도 이제 이런 배은망덕을 응징해야 되는 심리가 일정 부분 그 심리적 기저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요. 예. 저는 기자 생활은 안 해봤는데 기자들하고 접촉을 많이 해봤어요. 예, 예. 네. 뭐 저희도 인터뷰나. 기자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기자하고 접촉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정보보고 정도 수준의 기사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저렇게 탄탄하지 않은 그 근거를 가지고 예. 이 상황에서 다른 때 같으면 모르잖아요. 네. 정보 보고도 틀린 얘기하면 혼납니다. 물론이죠. 그래서 예. 윤석열 총장이 그냥 검찰총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정권과 어떻게 보면 각을 세우면서 거의 명운을 걸다시피 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지금. 네. 예. 그럼 이런 기사 쓰려면요 정말로 팩트 관계가 사실관계가 정확해야 돼요. 그 제가 보기에는 제가 느끼는 건데 예. 그 아마 정보 보고 같은 걸 데스크에 했었고 그거 아마 데스크에서 이거 써라 그러진 않았을까. 우리 어때요? 우리 최병욱 의원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기자가 막 쓴다고 주장했던 것 같지 않아 보이기도 해요. 제가 보기에. 아니 그러니까 우선 정보 보고가 정확해야 된다는 게 정확하지 예. 않으면 우리 사람한테 혼나요. 예. 그걸 했는데 데스크에서 써라라고 했던 정말 게 아니 아닌가. 정말 그게 기사가 된다고 생각하면 데스크에서 쓰라고 합니다. 예. 쓰라고 하면 이제 기사를 써오면 또 데스크가 그걸 볼 거 아니에요. 예. 그랬을 때 이게 탄탄하게 취재가 돼 있는지 안 됐는지를 데스크가 판단을 해야죠.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하. 잘못하면 오보가 나가니까. 저는 그래서 너무 이 기사 내용이 허술하다는 걸 알았을 텐데 일단 네. 쓰고 보자 그랬던 것은 아닌지 그래서 뭔가 판을 좀 흔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암묵적으로 가졌을 개연성이 있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거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지 근데 않았을 지금 거예요. 또 조국 장관이 윤 총장을 좀 감싸주는 모양새가 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건 사실 별장 접대 의혹의 사실 여부를 좀 떠나서 좀 사실 좀 곤혹스러운 상황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럼 윤석열 검찰총장 검증을 누가 했는가? 조국 민정수석이 했으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은 그 조국 그 검증 부실 책임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이었다면은 참 뭐라 그럴까 데미지를 더 크게 입는 건 하여간 윤석열 총장이죠. 그런데 이 딱 보니까 이제 이 사실관계도 안 맞고, 그다음 본인 검증 그 부실 책임도 또 제기가 되니까 이건 확인을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그 몇 줄 간단하게 법무부 대변인 통해서 이걸 발표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여한섭 수사단장이 네. 어저께 비교적 소상히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국 장관이 거기에서 뭐 이렇게 확인을 안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그렇지만 뭐 법무부나 조국 장관 입장에서 뭐 진실은 뭐 당연히 뭐 밝히긴 밝혀야 되겠지만 시간은 사실 조금 더 끌 수도 있는 문제였을 수도 있는데 비교적 빨리 이 검증 전에 이걸 검증해봤더니 인사검증에서 해봤더니 그건 아니었던다라고 굳이 입장문까지 굉장히 빠르게 내놨거든요. 네, 이거는 뭐 시간을 끌 만큼 이렇게 확인해야 될 복잡한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당시 네. 이미 검증을 마쳤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냥 그 정도만 확인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아하. 그래서 어제 오후에 그렇게 입장을 냈던 걸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걸 가지고 지금 뭐 언론이든 아니면 여권이든 윤석열 검찰총장 흔들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그런 의혹 제기도 많은데 저는 만약에 흔들기를 하려면 흔들어서 우리가 얻는 실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을 흔들어서 여권이든 아니면 뭐 친여 언론으로 분류되는 그런 언론사든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 측도 그리고 조국 장관 가족 측도 윤석열 총장을 흔들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결과가 만약에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만약에 드러난다는 경우를 가정해 봤을 때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흔들기를 한다면 그 당시 윤석열 총장 흔들어서 지금 그렇게 나온 거 아니야? 해서 오히려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실익도 없는 흔들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저는 그 일간지 일면에 나온 기사를 가지고 지금 지나치게 많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루 동안 나왔던 기사예요. 일면에 나온 기사긴 하지만 물론 민감한 시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너무 확대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신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청와대 반응이 굉장히 애매해요. 네, 그렇죠.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좀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보세요. 이 사안을 보면요. 청와대는 지금 검찰 수사가 불편한 거잖아요, 지금. 예. 검찰 수사의 동력이 떨어지는 게 유리하죠. 우리 강 대변인께서는 유리할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당장 수사 동력이 떨어지고 현저히 떨어져. 만약 이게 계속 논란이 되고 이렇다면 말이죠. 이게 사실이건 아니건 말이죠. 그래서 청와대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이런 관계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반응했겠어요? 이미 윤석열 인사청문회 시절에 이미 그게 사실 무근이게 다 밝혀졌다. 이렇게 표현한 게 맞죠. 청와대 입장에서. 근데 지금 말씀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드릴 조국 장관이 드릴 말씀이 없다. 드릴 말씀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국 장관이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청와대 그 관계자의 그 발언 속에서 표현 속에서 현재 상황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전 보여집니다. 네. 오늘 아침 동아일보 기사를 봤더니 그 무려 11번을 드릴 말씀이 없다고 얘기를 했다요. 어제 청와대가 11번을.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놀랍더라고요. 11번을 그랬다는 데에 대해서. 그런데 하태경 의원이 또 이걸 찾아냈어요. 6년 전에 윤석열 이 총장에 대한 공작을 예언을 했다면서 조국 장관 트위터를 또 올렸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이제 이른바 또 조족조가 되는 건데 저기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 그러니까 저거는 당시 이제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 수사 담당 검사였던 이제 윤석열 검을 찍어낸다면 그런 건데 저거 약간 지금 상황만 다르지 저 문구는 뭐 100% 지금 상황에도 그냥 그 대입을 시켜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별장 접대 의혹이 계속해서 뭐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밑그림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검증을 제대로 못한 청와대도 근데 인사 책임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청와대가 제대로 검증을 하고 사실 무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당시 그런 보도가 있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사실이 아니더라. 그래서 저는 청와대는 검증 관련 본인들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앞서 저 하태경 의원이 그 제시했던 조국 장관 예. 이전 트위터 관련해서 트위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이제 그때는 공작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국정원, 강남구청 등 그 권력기관들이 예. 공작을 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겠죠. 그 당시 목적은 최동욱 총장을 흔들어서 밀어내자는 목적이 있었고 그러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권력기관들이 개입을 할 때는 굉장히 치밀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렇죠. 이 목적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예. 그리고 그걸 현실화시켰을 때 본인들이 얻는 실익이 이만큼이라는 계산까지 끝냈겠죠. 그런데 이번 한겨레 보도는 저는 그렇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예. 이게 청와대든 국정원이든 어떤 권력기관에서 흘러나온 정보가 아니다. 취재원을 보면 그 당시 이제 조사를 했던 조사단의 3명을 가지고 취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딜 봐도 권력기관에 개입된 그런 공작으로 보긴 힘들어서 저 당시 상황을 지금 상황에 대입하기는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말씀은 예. 동의를 하는 네네. 게 그 기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을 떠올렸을 거예요. 아하,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상황과 전혀 다르죠. 그야말로 이거 우리 강 대변인이 잘 지적한 것처럼 그땐 거의 조직적으로 이제 했다라는 게 결과적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네. 이번은 그런 건 전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예. 이건 기자가 나름 취재를 해가지고 이 기사에 가치가 있다라고 쓴 겁니다. 제가 보기에 썼는데 결과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기사죠. 네. 아마 그런 기사임을 알고 기자가 썼겠죠. 그거 모르고 썼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사안을 그 당시에 최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기시감으로 떠오르는 건 당연할지 모르겠으나 그때 상황과 이거를 비교하는 건 저는 그건 약간 무리다. 그것도 논리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저도 뭐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이유가 다릅니다. 저는. 다른 이유가 달라요, 두 분하고요? 왜냐면 당시 예. 최동욱 그 당시 검찰총장 관련해서는 적어도 그 의혹은 사실을 가지고 썼어요. 사실. 예.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썼잖아요. 그런 점에서 다르다 이렇게 그 생각합니다. 말은 제가 100% 공감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화합을 해야 될 텐데. 자, 다음 주제로 보겠습니다. 조국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 오늘 검찰의 4번째 소환이 됐는데 네. 오늘도 역시 카메라인 포착이 안 됐어요. 근데 4번이나 부른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횟수는 많아 보이지만 예. 실질적인 조사 시간은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부르는 거예요. 원래는 사실은 10월 1일과 2일 이틀간 조사하자 그래서 본인도 동의했잖아요. 예. 그런데 본인이 10월 3일로 하자 이렇게 날짜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10월 3일과 4일 그렇게 이틀 하기로 이제 합의가 돼 있었는데 10월 3일 날 갑자기 나 구토가 나고 그래서 더 이상 못 하겠다고 그래서 조사받은 거에 날인도 안 하고 가버렸잖아요. 네. 그리고서 10월 4일 날 출두를 안 했어요. 그리고 10월 5일 날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0월 3일, 5일 뭐 그리고 그 이후에 10월 8일인가요? 뭐 하여튼 그 9일인가 그때 다 3번 조사받은 거 다 합쳐봤자 남들이 하루 조사받은 양만큼도 못해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조사를 하고 이제 뭐 구속영장을 칠지 여부는 아직 뭐 미정입니다만 예. 어쨌든 간에 오늘 조사한 것까지를 다 합쳐야 남들 하루나 아니면 하루 반 정도 조사한 그 정도의 분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뭐 나흘 4번씩 소환하느냐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예.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조사받은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직도 사모펀드 부분이나 뭐 이런 데 대해서 또는 그 본인이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노트북 네.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아직도 제대로 묻지도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으로 본다면 오늘 조사도 아마 끝나봐야 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 유시민 교수는 검찰의 공개 소환에 대해서도 조리돌림이라고 맹비난을 했는데요. 그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좀 조리돌림 한다는 느낌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에서 처음에 국가재건치고회 의장 됐을 때 무슨 정치 깡패들 목에 이렇게 나는 깡패입니다 걸어가지고 종로통으로 행진시키고 그러고 사형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극심한 형태의 조리돌림인데 저는 죽을 죄를 지은 사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헌법상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재판도 아니고 검찰 수사 받으러 가면서 벌써부터 조리돌림식의 망신을 당하게 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정경심 교수의 조사 분량이 다른 사람보다 적다, 못하다. 요거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요건 좀 다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여하튼 공개 소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러 문제 제기가 그동안에도
돼 왔어요. 물론 당연히 공개 소환을 그래서 없애기로 검찰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시점 자체의 저 발언 시점, 예. 조국 교수, 조국 장관 일가족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박정희 대통령이 깡패 조리 돌림 같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봐야 될까? 그게 비교 대상이 되나요? 그러니까 비교할 거를 비교를 해야지 엉뚱한 걸 갖다 비교하니까 사실 이렇게 논평하고 싶은 욕구 자체가 좀 없어지는데요. 근데 저거는 그야말로 그 당시 60년대 초반에 이렇게 길거리에 이 목에다 걸게 해갖고 돌아다니게 하는 공개 망신 주게 하는 거고. 예. 정경심 씨는 지금 4번이나 한 번도 기자들한테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고 검찰 조사실로 올라갔잖아요. 예. 이 비공개 소환 1호 아니에요, 1호. 예.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조리돌림이라고 하는 그 과거에 좀 뭐라 그럴까, 우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기 전에 먼 한 반세기 전에 이야기를 갖고 와서 예. 저거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봐서는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일부를 제외한 이제 특수부 폐지를 바탕으로 한 검찰의 개혁 방안에도 간판만 계속 바꿔가면서 신장 개혁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예. 무슨 의도라고 보십니까? 특수부 이 문제도 그래요.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이 국회에 있잖아요. 신속 처리 예. 안건으로 지정돼 있잖아요. 사법개혁에 관련된 법안이 말이죠. 네. 그 당시 지금 이 법안에는요 특수 폐지가 없어요 지금. 그때 지금 여당은요 특수 폐지에 반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 특수부가 너무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 같다 이런 예.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네. 또 한편 보면요 특수부를 폐지하면 그건 누가 합니까? 이른바 이제 그 거대 권력의 기업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 예. 부패 수사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특수부의 업무가. 예. 근데 그게 지나치게 직접 수사를 한다든지 인지 수사를 하다 보니까 검찰이 뭔가 어떤 필요에 따라서 이제 누구를 도려내고 이럴 때 그 권력 칼을 이용했다 이런 것 때문에 예. 지금 이 특수부가 문제가 되는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예. 그 특수부 폐지의 방향은 맞는데 너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무슨 이게 대검 중수부가 이제 폐지가 됐잖아요. 예. 중수부 폐지되고 특수로 바뀌었던 건데 그러면 검찰에서 그 기능을 완전히 떼어내면은 이제 공수처가 그 기능을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예. 공수처 또 그 대상이 또 있잖아요. 또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직 그렇죠. 공수처는 설치도 되지 않았습니다만 네. 저는 그래서 너무 이거를 이 검찰 개혁도 그렇습니다. 검찰 개혁이 지금 현재 이런 전반적인 프레임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예. 네.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거의 경쟁하듯이 막 이제 검찰 개혁안을 내놓고 예. 방향은 맞는 거가 맞는데 네. 방향 맞아요 맞는데 너무 조국 장관 관련해가지고 조국 장관이 있는 동안에 빨리 검찰 개혁안을 뭔가 성과를 내야 되겠다는 그런 혹시 조급증이 있는 건 아닌지 아하. 조급증은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조급증이라기보다 지금 현재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검찰 개혁에 굉장히 많이 가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그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네. 그걸 동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빨리 하자 저는 그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특수부 관련해서 그리고 그 공개 소환 관련해서 유시민 이사장의 어떤 표현 관련해서는 저는 굉장히 의견이 엇갈릴 수 있고 그리고 든 예, 비유한 예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예. 근데 공개 소환 관련해서 그 이야기를 한 취지는 그러니까 인권을 보호하자, 그렇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그 공개 소환 원칙, 공개 소환을 할 때 생각을 해보면 그 소환되는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다 비슷해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 내지는 뭐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그렇다면 그 공개 소환을 해서 우리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는 부분이 도대체 뭐였을까?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인권 보호하고 그리고 알 권리 차원에서 별 실익이 없는 그런 공개 소환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 또한 또 시대 상황과 좀 맞물려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예전에는 CCTV도 굉장히 없고 그리고 SNS 활동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뭐 피의자로 소환되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아예 알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든 얼굴은 가리지만 그래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도 비공개 소환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그렇죠.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4번째 정경심 교수 소환이잖아요. 조국 장관 동생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검찰도 좀 위축되는 거 아닌가 지금 얘기들이 있는데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해서 사실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판사가 거기에 여러 영장 기각 사유 중에 하나로 건강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렇죠. 예. 이 판사가 기각한 판사가 사실은 조국 장관 동생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보지도 않았잖아요. 예. 영장 실질심사 포기했는데 예. 그다음에 뭐 의학적 소견을 들은 건도 아닌데 거기다가 기각하면서 건강 문제를 했단 말이죠. 예. 자, 이렇게 무슨 연상작용을 해보면 정경심 교수가
저 검찰 조사를 받아가면서 나 구토도 나고 그래서 집에 가겠다고 얘기한 게 건강 문제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아마 검찰은 아니 다시 또 정경심 교수를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판사가 또 건강 문제 얘기해가면서 기각하는 거 아니야? 아마 이런 약간의 우려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까 말까 뭐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예. 네. 어찌됐든 간에 지금까지 윤석열 검찰이 보여온 여러 가지 행태 같은 거로 추정을 해보자면 예. 정도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도요? 정도로 가는 것은 왜냐하면 이 정도의 범죄 행위가 나왔고 그다음에 증거인멸 관련한 여러 가지 혐의가 지금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잖아요. 예. 그렇게 드러났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뭐 청구를 안 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어느 판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린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럼요. 네, 네. 근데 판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예. 보니까 그래서 대법원에서 뭐래 양형 기준을 만들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대략 어떤 혐의로 어떤 죄를 지었을 때는 뭐 징역 3년에서 5년 뭐 예. 이런 식의 그 양형 기준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 요번 이제 조국 동생 영장 기각은 거기도 예를 들면 영장실질심사도 누구는 발부해주고 누구는 기각할 때 그 일정한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네. 근데 저는 우리 법원에 과연 그런 제대로 된 기준이 있는가. 그러니까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전달하면서 그 수수료 받은 사람은 2사람이나 구속시켰는데 또 네. 구속 영장 발부해준 판사는 기각한 판사랑 달라요. 근데 이 판사한테 오니까 2억 받은 사람인데도 기각을 하고. 그러니까 아하, 예. 우리 법원에 실제 그런 그 양형 기준 같은 구속영장을 어느 경우에 기각하고 어느 경우에 발부하는지 일정한 기준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그 회의감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할 거라고 보세요? 청구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반반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반반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이게 만약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된다면은 어쨌든 우선은 수사 동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렇겠죠. 아니, 영장을 청구해서 기각되면 다시 또 보강해서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예. 현재 분위기가 안 그렇잖아요. 예. 네.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한다, 압박을 가한다 이렇게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분들은. 네. 그러니까 검찰도 그 압박 같은 느낌을 전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네. 기각이 된다면은 상당히 동력이 떨어질 거 우려해서 불구속으로 해서 기소할 것 같은 느낌도 들었는데 예. 쭉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야말로 아까도 얘기처럼 검찰의 수사 행태라든지 그리고 전반적인 이 수사 진행 과정을 볼 때 그리고 예. 정경심 교수가 많이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증거 인멸하려 했던 부분도 많이 있어 보이고 그건 뭐 예. 결국 최종 법원이 판단하겠습니다만 네. 윤석열 검찰이 아마 영장을 청구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저는 그래서 청구 쪽이 좀 무게를 싣습니다. 예. 저는 검찰은 청구를 하고 싶겠죠. 근데 예. 그 잘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범죄 상당 부분이 일단 소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표창장 사모펀드가 주된 이슈인데 정경심 교수 관련해서는 이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굉장히 지금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얼마나 소명을 할 것인가 그 여부도 좀 살펴봐야겠고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범죄가 네. 소명됐다는 예. 가정하에 그렇다면 도주의 우려는 현저히 낮다고 한다면 그럼 증거 인멸이 결국 남는 건데 네. 지금 상당 부분의 증거는 검찰한테 이미 가 있죠.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인멸을 하려고 접근할 수 있는 증거가 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예전에 뭐 PC 하드를 교체했다거나 그런 걸로 봐서 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거나 그렇게 뭐 추측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 증거 인멸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예. 그 PC 하드를 네. 바꾼 게 그거는 과거에 했던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그거대로 만약에 처벌이 필요하다면 처벌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향후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있느냐 이제 그 부분에서 좀 판가름이 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검찰이 원칙에 따라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 장관의 지원군으로 나서면서부터 도 넘은 발언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야당은 전지적 참견이라고 평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유시민의 전지적 참견이 그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조국 수의 선봉장에 서서 뭐 딸이 무슨 뭐 이상한 방법으로 고등학교를 갔다든가 가족 펀드를 해서 이상하게 돈을 후려쳐먹었다든가 등의 의혹이 막 보도되니까 이게 그리스 고전 비극의 영웅의 몰락, 이 잘 나가는 사람의 몰락과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된 거예요. 집단 창작이죠. 조국 관련 언론 보도를 집단 창작으로 매도하고 뒤에서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의 손길이 어른어른하는 그런 거라고 봐요. 누가 불이익을 줘요?
근데 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들 그렇게 집회를 하는 거예요? 안 해. 서울대 학생들의 촛불 집회를 정치 집회로 폄훼하고. 내가 검찰을 확실히 믿는다면 가져가세요 하겠는데 검찰을 못 믿어요. 그럼 검찰이 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가지고 가서 저 안에 있는 데이터를 뭘 장난을 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를 복제를 해줘야 돼요. 정경심의 PC 반출을 증거 보존용이라고 감싼 유시민 씨의 의성과 교만에 국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OX를 한번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장관이 지원군을 자처하고 나선 유시민 이사장, 조국 장관에게 득이 된다 O, 아니다 X, 이렇게 선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국 장관에게 유시민 이사장, 득이 된다 O, 아니다 X. 예?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전부 X를 들어주셨어요. 신 박사님, 왜 X를 들어주셨습니까? 아니 겉으로는 도와준 척 하지만 여론은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죠. 그런데 뭐 단정 또 이렇게 찬반이 갈리니까 근데 네. 제가 느끼기에는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도와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민폐를 끼치는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 씨 그 발언에 대해서 안 그래도 뭐 조국 일가 때문에 여러 가지를 속이 상하고 화가 나 있는데 예. 저 사람이 또 나서서 그러니까 더 열받는다 이런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했다가 결국은 뭐 그 손해를 끼치는 엑스맨 역할을 결과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이런 거 하나만 생각해 보자고요. 아주 어떤 거요? 대표적인 게 바로 동양대에 가서 그 컴퓨터 PC를 밤늦게 밤 12시에 가서 가지고 들고 나왔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그게 검찰을 못 믿어서 증거 보존을 하기 위해서 들고 나온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예. 만약에 여론조사를 한다면 우리 국민의 몇 %가 공감을 할까요? 저는 뭐 거의 공감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뭐 저희가 안 해봤으니까 뭐라고 아니까 안 얘기하기 해봤지만, 어렵죠. 예. 아니까 제 추정컨대 예. 거의 공감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법률적으로 보면 명백한 증거인멸 행위예요. 법률적으로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공감하시는 분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주장을 하잖아요, 지금. 예. 네. 그런 주장을 하면 그러면 정경심 교수가 증거 보존용으로 가지고 나왔다는 유시민 이사장 말이 맞아. 이렇게 한다면 조국 장관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면 조국 장관한테 도움이 될 리가 없죠. 최 교수님은요? 그 알릴레오의 그 20분 그 녹취가 나왔잖아요. 예. 90분 뒤에 인터뷰를 했는데 김경록 씨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김 씨라는 분. 김경록 씨요. 김경록 씨, 김 차장. 근데 그것도 지금 이제 전문이 다시 녹취록이 공개됐잖아요. 예. 네. KBS하고 또 그 김경록 씨하고 인터뷰한 것도 KBS가 공개를 하고 이랬는데. 예. 근데 뭐 여러 가지 그것도 이거 다 찬반으로 나뉘는 거니까 그걸 전제로 하고 하는 얘기예요. 예. 근데 너무 어느 한쪽에 일방에 좀 유리하게끔 이렇게 편집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많이 있고 그렇지 않은 여론도 있어요. 예. 네. 근데 전 전자가 좀 많다고 보거든요. 결과적으로 볼 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물론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안 느껴질지 모르겠으나 중간지대에 있는 분들이 볼 때는 이제 유시민 이사장의 이런 발언들이 도가 넘었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이 어용지식을 자처하겠다고 말씀한 적이 있어요. 예. 좋은 의미로 한 얘기예요. 팩트 체크를 하겠다. 예. 너무 이 시대에 가짜 뉴스가 범람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걸러내겠다. 그래서 이 정권의 필요한 거죠. 그렇죠. 개혁에 자기가 동참하는 의미에서 어용지식인 좋은 의미로 한 거예요. 예. 과거의 어용은 뭐 아주 나쁜 의미였고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런 발언들은 이 사안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것도 저희 추정인데 결과적으로 다 비슷한 얘기예요. 조국 장관 일가에게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아주 논리적으로 이렇게 정합성이 정확하게 있어가지고 인과관계가 뚜렷해서 그러면 그게 도움이 되죠. 예. 네.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역풍 같은 게 불 수 있어서 저는 그래서 X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 장관을 도와주고 싶은 어떤 선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는 바가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네네. 유시민 이사장의 방송에 분명 지지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면도 있고 그리고 나만 그렇게 답답하게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위로를 충분히 주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리고 또한 주류 언론에서 좀 잘못된 팩트체크를 해주는 거 그것도 인정을 받을 만한데 근데 이게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를 따져보면 지금 현재 조국 장관을 둘러싼 게 저는 크게 세 덩어리
덩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하나는 수사가 있을 테고, 그리고 두 번째는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있을 예. 테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론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수사에 득이 될까?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증거 보존이다. 예. 근데 수사하는 검찰 측에서 뭐 그 말에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그 말을 따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 이거는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닐 것이고, 그리고 검찰 개혁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국회에서 하드웨어 만들고 법무부에서 소프트웨어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유시민 이사장의 현재 발언이 뭐 어떤 득이 되냐 실이 되냐 그것도 저는 0일 것 같거든요. 예. 그렇다면 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덩어리는 여론인데 그 그렇죠. 여론이 중요한 거는 중도층, 그러니까 마음을 아직 정하고 있지 못한 여론이 가장 중요할 것인데, 그럼 유시민 이사장의 어떤 발언을 듣고 지금 뭔가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중도층이 크게 마음을 움직일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약간 좀 물음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으로 따져볼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인정을 예. 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득이 되느냐에서는 저는 0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예. 한마디만 보태면요. 영. 예, 유시민 씨가 중도층 여론에도 좀 저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진보 분열의 씨앗이 되고 있다 이런. 그건 표현. 무슨 말씀? 진보 분열의 씨앗. 그러니까 뭐 KBS가 인터뷰 김경록 씨 인터뷰 해놓고 내보내지도 않고 완전히 그 언론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 막 이런 식으로 KBS를 깠잖아요. 네. 그래서 깠다는 표현은 그 비판, 예, 예. 비판으로, 예. 비판을 하니까 이제 KBS 내에서 성향이 다른 1, 2, 3노조가 다 성명을 했죠. 다 반발을 예.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거짓 선동이다. 근데 이 노조는 상당히 저기예요. 약간 민노총 그쪽 계열이에요. 그리고 그 사회부장이 보직 사퇴했잖아요. 예. 그분이 언론노조 위원장 한 분이에요. 그 언론노조가 그 민노총 계열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떻게 보면 그쪽 진영조차도 유시민 씨 말이 거짓 선동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런 점에서 유시민 씨는 본인의 의도하고는 무관하게 진보 분열의 씨앗이 되고 있다. 이건 뭐 저희 패널 분들의 의견이고요. 또 다른 국민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유시민 이사장은 정말 전면에 나서서 조국 장관을 옹호하고 있어요. 근데 법원이 뒤에서 좀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느낌도 있고, 이런 와중에 계좌 추적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 사모펀드 문제를 제대로 추적하기 위해서는 돈이 10억 원이 넘는 돈이 지금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게 뭐 명목이 그 무슨 자문료다 아니다 뭐 수익 보전용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말로만 이렇게 할 것이고, 왜냐하면 말은 거짓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하려면 계좌 추적을 통해서 실제 어느 돈이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것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왜 계좌 추적 전에 이렇게 자꾸 본인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느냐면 계좌 추적에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계좌 추적하는 게 저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문적이고,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검사들이 제 계좌 추적에 달려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계좌 추적을 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야 되는데 지금 저기 나오듯이 한 영장을 10개쯤 청구하면 예. 대부분이 다 기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좌 추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그중에 한두 개 정도만 발부하면 이게 자금 흐름이 여기쯤 가서 다 끊겨버려요. 그렇게 되면 수사를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하.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뭐 막 수도 없이 받아가면 그것도 문제겠지만 예. 이건 지금 그게 아니고 최소한의 그 계좌 추적을 하려고 하는 것도 지금 전부 다 차단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렇게 되면 법원이 이 계좌 추적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는 궁금증을 검찰은 갖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수사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는데 도대체 법원의 의도가 무엇일까? 이걸 가지고 지금 검찰에서는 아마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법원이 저렇게 영장을 기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검찰이 계속해서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하는 그런 상황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영장 기각 사유를 우리가 다 들여다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단순히 결과만을 놓고 그 법원이 지금 조국 장관 가족 측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고 예.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 그렇죠, 같고요. 당연히요. 그리고 법원이 그- 누구의 편을 들고 안 들고 그렇죠. 그럴 리가. 그리고 조국 장관 동생의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거 관련해서도 굉장히 이제 조국 장관의 힘이 뭐 작용한 게 아니냐 그런 예. 비판도 있긴 한데 그 기각 사유를 읽어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배임 수재 관련해서는 나머지 2명, 구속된 2명은 아마 부인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속이 됐겠죠. 근데 그거 관련해서 상당 부분 본인이 인정을 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배임 부분 관련해서는 범죄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각이 된 거지. 예. 건강 문제가 주된 기각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 사유 가운데 하나죠. 네, 예.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법원이 지금 누군가의 편을 들거나 아니면 압력을 받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거를 네. 좀 반론을 제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그러니까 법이 형평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김경록 씨 휴대폰은 어디가 있죠? 검찰이 압수수색 했어요. 예. 예, 압수수색 했어요. 김경록 씨 거는. 정경심 씨 거는 기각이 됐어요. 예. 그럼 이게 뭐냐 이거예요. 여기에 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 이런 게 강제 수사의 범위를 줄이는 게 뭐 이거 인권 보장 차원에서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조국 동생은 왜 기각되고 그 2명이 그 범죄 행위를 부인했다고 그러는데 1명은 자수까지 했는데도 구속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 그러니까 누구는 되고 왜 누구는 안 되느냐. 누구 휴대폰은 검찰이 갖고 가고 누구 휴대폰은 왜 못 갖고 오느냐. 근데 김경록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경심 씨를 도와준 사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누가 더 중요하냐고요, 혐의가. 네. 혐의가 훨씬 중요한 사람 거는 휴대폰 압수수색 못하고 계좌 추적 못하고. 근데 뭐 그 관계자들은 다 하고 도대체 이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응답하라 법원이요. 이렇게. 정경심 예. 씨는 이 김경록 씨가 주도해서 증거를 인멸을 물론 서로 이렇게 주장이 다르면 예. 누가 주범이고 누가 예. 종범인지 주장이 다르면 그러니까 같이 그 휴대폰을 또 같이 저기 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장 이번에 아니 하나만 추가하면 예. 동생 방배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영장을 2번 기각당했어요. 그래서 예. 이게 지금 3번째 영장을 청구해서 겨우 받아내서 압수수색한 거예요. 예.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조국 장관 동생 그 영장 기각된 예. 거. 그건 법조계에서는요 거의 다 이해 못한다라는 판단이 일반적이에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예. 네, 우선 물론 있죠.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 한 번도 기각이 된 적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32건 중에서 최근 3년 동안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지법에서 말이죠. 예. 물론 이제 한 번도 안 됐다고 해서 반드시 이번에도 안 되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법원은 나름대로 전 영장 판사들도 그렇고 법원들의 판단은 우리가 존중해줘야 돼요. 당연히요. 어쨌든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이렇게 3권 분립되어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래도 최후의 보루는 아직은 법원이라고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과거 권위주의 정권도 아니기 때문에 존중하는데 우리가 그러나 법원의 판단이나 법원의 어떤 영장 실질심사 또는 뭐 기각 여부 이런 것들은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존중하고 다른 것과 비판이 못하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니까. 그러나 어쨌든 간 이번에 조국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은 이번에 뭐 이충상 판사가 전 판사죠. 이번에 경북대 로스쿨 교수. 예. 네. 전 영장 판사. 그 양반 그분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예. 저는 이번에 참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래요. 적어도. 자, 그런데 조국 장관 동생이 병실에서 또 담배를 피다가 이게 포착이 됐다 그래요. 뭐 건강 여부랑 상관없이 병실에서는 담배 피우면 안 되죠, 안 되는 원래. 걸로 알고 당연히 있죠. 안 되는 건데. 이게 뭐 담배를 피웠다는 거랑 뭐 진짜로 아팠느냐, 진짜로 아프지 않았느냐 이거랑 연결시키기는 어렵고. 그거는 연결을 하기 어려운 담배를 문제죠. 피운 거는 잘못이죠. 그리고 그 조국 장관 동생의 어떤 이런 행동이나 이런 거를 자꾸 조국 장관과 연결시키기는 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은 동생이고, 예. 동생 같은 경우도 나이가 이제 굉장히 많은 그 동생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뭐 그 가족 관계에 따라서 동생과는 좀 남처럼 지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네. 동생이 만약에 범죄 혐의가 있고 그것이 범죄로 밝혀진다면 동생은 동생대로 처벌을 받아야겠죠. 근데 저게 담배 피우면서 왔다 갔다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사실은 저러면서 뭐 물건을 들고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또 그 병실에서. 근데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허리 디스크 때문에 수술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물건을 들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라는 게 결국 꾀병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합리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이제 입원을 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사실은 지난번에 그 어떤 병원에 응급실로 가서 입원하려고 하고 나 수술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병원에서 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실제 또 그 본인이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를 연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병원에는 수술 날짜가 잡히지도 않았어요. 예. 그런 걸 보면 저 허리 디스크라는 것이 급성도 아니고 그런 거 보면 결국 꾀병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지금은 또 목에도 깁스를 하고 다녀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이제 영장 재청구에 대비해서 예. 뭔가 자꾸 그 아픈 척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검찰이 지금 영장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번에도 또 기각이 된다면 네. 그야말로 검찰로서는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 엄청 당황스럽겠죠. 근데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그 담당 판사가 3명 있다가 4명 됐잖아요. 예, 4명으로. 네. 예. 근데 이 재청구하게 되면 그 기각시킨 그 판사는 못 맡게 돼 있어요. 못 맡게 돼 있어요. 그 명재건 판사가 명재건 아닌 판사들, 다른 영장 판사가 다른 세 사람한테 심사를 하게 되나요? 돌아가는데 예. 그 종범 2명을 구속시킨 판사가 2명이 여기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확률상으로 보면은 이게 그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니요. 한 말씀 아니 하세요. 영장 발부는 꼭 확률로 계산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확률로 계산하는 건 아니니까 법리적으로 판단하니까. 자, 마지막 주제로 저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국정감사장에서요, 조국 장관 딸 조민 이름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건물 앞 조형물에 새겨져 있다. 요게 또 밝혀졌는데요. 한번 볼까요? 그 키스트 L3 연구동합 조형물인데요. 설립부터 지금까지 키스트를 거쳐간 연구자들이 연도별로 이름이 새겨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버젓이 조국 씨 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조민이 아니죠? 아마 그 사람이 맞는 것 같고요. 그 조형물의 이름은 키스트를 거쳐간 26,000명 사람 전체의 명단입니다. 그냥 조민 교수나 조민 박사나 조민 연구원이 동명이인이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고, 현재 나온 상황으로는 3일 내지 5일 스쳐간 인턴이고, 이 인턴 증명서 자체도 허위로 발급된 인턴인데 그런 사람이 이름이 키스트를 이게 모르겠습니다. 키스트가 부끄럽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틀 정도 출근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여기 좀 조형물의 이름이 그걸 없을 수 모르죠. 지금 이제 김경진 의원도 저렇게 하면서 이제 웃었고 사실은 어제 저 국정감사장이 다 웃음바다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왜 그러냐면 사실은 사흘 동안 그 키스트에 출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첫 번째는 오전 10시에 와서 11시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마 이제 인턴 기간이 아니에요. 그 전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오리엔테이션 비슷하게 아마 와서 한 1시간 정도 설명 듣고 간 것 같고 실제 인턴 기간하고 겹치는 거는 이틀이에요. 이틀간만 출근을 했는데 그리고서 이제 3주간 인턴 증명서라는 걸 발급받았는데 거기에는 키스트 원장 직인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이모 박사가 그 정경심 교수하고 초등학교 동계 동창인 이모 박사가 만들어준 거예요. 개인적으로 확인서를. 그런데 그 이름이 저 26,000명 키스트와의 인연을 맺은 거기 조형물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그 이모 박사가 혹시 넣어주었나? 뭐 이런저런 이제 상상을 하게 되는데 아직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게? 우선 이 조형물의 이름이 뭐 몇천 명이 아니라 26,000명이 그렇죠, 있다는 26,000명. 거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한 명으로 올라가 있다는 건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뭐 한 며칠 인턴을 하고 빛낸 사람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 100% 동의를 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긴 합니다만 근데 이게 조민 씨의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 뭐 인턴으로 등록인가 하면은 이름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렇게 저는 답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인턴 명단에 올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 조형물의 이름이 새겨진다면 그거는 키스트 시스템의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조민 씨가 어떻게 잘못을 했다거나 아니면 조국 장관 측에 어떻게 뭐 압력을 가했다거나 그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의 문제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문제라면 키스트 측에서 거기 조형물에 올라가는 이름을 이렇게 거르는 그런 필터링 시스템을 마련을 하면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키스트에서요, 그 인턴 허위 증명서 발급과 관련해갖고 책임자를 문책을 하는 것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근데 키스트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공계통의 최고의 권위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소고 그런데 너무 그 어떤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자정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거 들어간 거는 그 거쳐갔다기보다 스쳐간 명단 같아요. 스쳐간 명단 같고. 근데 저거는 해프닝이나 할지라도 그 허위 증명서 발급한 거는 자체 조사해 보면 누가 왜 어떻게 잘못된 그 증명서를 발급을 했는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지난번 서울대 국감 때도 그랬고
그게 이제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그렇죠. 거기서 네네. 국감에서 밝혀질 수는 없어요. 국정조사도 아니고 사실은. 예. 그래도 서울대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잖아요. 서울대 환경대학원 그렇죠. 장학 문제도 그랬고 인터 문제도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키스트도. 네. 그럼 키스트나 서울대학원 학자들이 있는데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은 다 예. 다른 공직자하고 또 다르잖아요. 물론 공직자지만 다른 공직자하고 다른 학자들 공직자잖아요. 예. 그럼 최소한도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정의롭게 당당히 얘기하기 좀 바랬었어요. 아. 근데 물론 저의 느낌이기 때문에 저의 뭐 일방적인 얘기를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예. 네. 이분도 너무 이렇게 무슨 공직자들이 나와서 부인하는 식으로 그런 식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 같이 느꼈거든요. 네. 참 실망스러웠어요. 학자들은 저 학자들답게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얘기하되 예. 적어도 아는 거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끝까지 얘기들 안 하더라고요. 키스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이런 건 밝힐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게 무슨 조국 장관과 관련된 것도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근데 어제 부분적으로 이병권 원장이 얘기는 했어요. 뭐 이메일로 해서 개인적으로 확인서를 준 것이고 예. 거기에 그 원장의 직인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허위인 것으로 그리고 빠르게 징계를 해당자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그런데 조선일보에 오늘 보니까 이 독자 제보를 바탕으로 해서 기사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부산의 한 고등학교 중간고사 문제에 검찰을 비판하는 글이 지문으로 올라왔는데 자,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험 문제에 저런 게 올라왔다고 지금 하는데 우선 뭐 사실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예. 저런 문제. 그러니까 뭐 정치검찰 운운하는데 사실은 정치검찰이라는 게 누가 정치검찰인지 하는 정의부터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예. 더군다나 그걸 성인인 저희도 그런데 예. 저걸 고등학생들한테 정치검찰 운운하는 것을 과연 뭐 조국, 윤석열 뭐 이렇게 해놓고서 누가 정치검찰이냐 저렇게 하는 저 문제가 적합한 것인지 제가 보기엔 저 출제한 교사 자체가 굉장히 어떤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아직 뭐 저희가 정확히 그거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니까요. 네네. 마지막으로 저희 지금 조국 장관 조기 사퇴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뉴스에서 나오던데요. 거기에 대한 우리 패널분들의 한 줄 평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조국 장관의 조기 사퇴설이 나오고 있는 그 보도에 대한 한 줄 평. 강선우 전 부대변인 조기 만기는 상대적 개념일 뿐이라는 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이 장관이 뭐 어느 정도 임기를 채워야지 그게 뭐 만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면 그건 일찍 퇴진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다 합의된 기준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 시기에 그러니까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달에 임명이 됐죠. 그렇다면 검찰 개혁이라는 소명을 다하고 이제 사퇴를 하면은 되는 것이지 예. 거기에 대고 우리가 뭐 이게 조기 사퇴다, 만기 사퇴다, 지나쳤다, 늦었다, 빨랐다 이렇게 뭔가 그 일방적인 그런 길이의 잣대를 예. 대기는 좀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신 박사님은 명퇴 불가능이라고 해주셨어요. 예,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명예퇴직을 명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IMF 그 위기 이후에 이제 굉장히 일반화됐고 그 50대, 60대 그래갖고 그냥 평일날 산에 가는 사람도 많이 늘고 뭐 예. 그렇게 이제 명퇴 아닙니까? 근데 이 조국 장관의 경우에는 명퇴가 명예로운 퇴진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 그 관련 기사를 보면 네. 조국 장관에게 명예로운 퇴진의 길을 열어주는 거를 명퇴라고 하는데 예. 저는 예를 들어서 패스트트랙이 뭐 국회에서 뭐 이번 달 말에 그냥 강행 처리해가지고 통과가 된들 조국 장관이 명예로운 퇴진이 될까요? 아하. 예, 그게 상처뿐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명예다라고 정진 승리할 수는 있어요. 예. 스스로 이렇게 세뇌를 해갖고 정진 승리를 선언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의 명예로운 퇴진은 저는 불가능하다. 최병묵 의원님은 사퇴파 교란. 네. 지금 이제 그 현재 청와대의 전체적인 그 분위기나 이런 걸 보면 조기에 사퇴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먼 느낌이 지금 감지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저런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면 결국 사퇴 요구하는 쪽을 교란하기 위한 누군가의 플레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네. 최 교수님은 이미 조기가 아님 이렇게 표현해 주셨네요. 지금 워낙 지금 이제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조기 만약에 이제 11월이나 12월에 만약에 퇴직하는 조기죠. 일반적으로 볼 때는 장관이 그렇게 짧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뭐 조국 장관에 대해서 지지하는 분도 있고 이제 반대하는 분도 있고 이런 건데 전 뭐 11월, 12월 아직은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알 수 없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뭐 예. 이른바 이제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뭐 동반 퇴진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별 얘기가 다 있더라고요. 요즘 언론에 워낙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예. 근데 이미 전요 이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이미 조기 이른 시기는 아니다. 만약에 그 조기라고 얘기하는 그 시기에 만약에 퇴진한다 하더라도 이미 조기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적은 이유는
논란이 너무 확산돼 있다.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분열돼 맞아요.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의미를 쓴 겁니다. 예. 오늘도 이 서초동에서 또 대규모 조국 지지 집회 그리고 또 그에 반대하는 또 조국 반대 집회가 또 열릴 예정인데요. 여하튼 잘 이 사태가 좀 잘 마무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 신지호 박사, 강선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최창렬 용인대 정치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